안녕하세요. DHL 코리아에서 이커머스 팀을 맡고 있는 김영식 차장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저희 DHL 글로벌 이커머스 웨비나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 말씀드립니다. 이번 웨비나는 DHL 고객 대상으로 이커머스에 관심이 있는 고객분들에게 인사이트를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가 준비한 이 2시간의 세션이 헛되지 않고 여러분들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이번 웨비나 각 세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HL에서는 배송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에 대해 제가 먼저 발표를 드리겠으며 이후 DHL 이커머스 IT 솔루션에 대해서는 김진수 IT 팀장님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해외 쇼핑몰 구축 기반이 되는 플랫폼에 대해 세계적인 글로벌 플랫폼 회사인 쇼피파이의 박정규 한국 사업총괄님께서 글로벌 플랫폼 쇼피파이를 이용한 B2B 판매 전략에 대해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결제 부문에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글로벌 페이먼트사 페이오니아의 신동호 사업개발 팀장님께서 다양한 플랫폼 판매 진출을 할 때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결제 구축 시스템에 대해 발표를 하는 것으로 세션은 마무리가 됩니다. 중간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화면 오른쪽에 있는 Q&A에 올려주시면 각 담당자가 답변을 해드릴 것이고요. 주요 질의사항은 모든 세션이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웨비나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번에 진행할 세션은 DHL과 함께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 진출하기입니다. 이번 세션은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와 관련된 통계 자료와 여러분들의 고객이 될 소비자의 구매 행동 변화, 그리고 배송의 관점에서 해외 시장 진출의 장벽과 이에 대한 저희 DHL이 제시하는 이커머스 솔루션, 마지막으로 코로나 시대에 이커머스가 줄 수 있는 기회라는 내용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이커머스 마켓과 관련된 통계 자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리서치 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이커머스 판매 금액은 2021년 약 5조 달러, 원화로 환산 시에 5,500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즉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은 1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150조의 시장이 형성된다는데, 다시 말씀드려서 이커머스 판매의 20%는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전 대비 비교했을 때에는 이커머스 성장률은 더욱더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 2020년 5월 기준 전년 동월 대비 이커머스 성장률은 자그마치 93%라고 합니다. 온라인 쇼핑 인구 20억 중에 절반은 해외 구매 고객이라는 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미국은 2억 명 이상의 온라인 쇼핑객 중에 32%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며, 캐나다는 1,800만 명의 온라인 쇼핑객 중에 67%, 호주는 1,200만 명의 온라인 쇼핑객 중에 69%, 가까운 나라인 일본은 온라인 쇼핑객 7,700만 명 중에 14%가 해외에서 구매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 자체만 가지고 분석을 하자면 미국은 여전히 굉장히 큰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임을 알 수가 있으며, 일본은 비록 현재 14%만 해외 구매를 하지만은 코로나 이후에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잠재 시장으로서 굉장히 큰 가능성이 있는 시장임을 다른 한편으로는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매년 글로벌 전체 시장에서 이커머스 성장세나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에 관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조사기관마다 약간씩 차이는 나지만은 큰 틀에서 흐름은 비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에 따르면은 이커머스 연평균 성장률은 19%이며 2022년에는 4조 3천억 달러, 원화로 환산 시에 4,900조 이상이 이르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마케터 자료에 따르면 글로벌 리테일 시장에서 이커머스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20% 수준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이커머스와 관련된 다양한 통계 자료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수치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기회로 다가와야 할까요? 어떻게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 접목해서 매출 상승의 기회로 만들어야 할까요? 이커머스 소비자의 특징, 그리고 국경 간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할 때 알아둬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해외 이커머스 사업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의 잠재성과 기회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는 매년 20% 이상 성장 중이며, 특히 코로나 이후 그 성장세는 더 가파르게 올라갈 것입니다.
한 연구조사에 따르면은 해외에서 구매하는 주문당 평균 결제 금액은 국내 전자상거래 주문 대비해서 최대 70%까지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송률은 해외 판매라는 특수성 때문에 국내 판매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고 합니다. 특히 현지에서 구매가 쉽지 않은 품목인 경우,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러한 제품을 국내에서 다루고 있다면 해외 판매 진출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해외 배송사와 통관 전문가와 함께라면은 더 이상 해외 판매는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소비자들은 왜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할까요? 구글 컨슈머 바로미터에 따르면은 해외 구매자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로 구매하는 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요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접근 가능성, 경쟁력 있는 제한, 그리고 구매 사이트에 대한 신뢰. 즉, 여러분이 접근하고자 하는 타겟 국가 내에서 소비자가 그 제품을 구매하기 쉬운 채널, 예를 들자면 아마존, 이베이 같은 마켓플레이스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자체 독립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쉽게 구매할 수 있는 환경과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나은 가격 경쟁력과 품질, 그리고 SKU가 다양하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확률은 높을 것입니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는 인식 변화와 그리고 이로 인한 해외 구매에 대한 폭넓은 수용은 여러분들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국경 간 전자상거래 성장세는 국내 시장보다 2배 이상 빠릅니다. 패션 관련 판매자에 대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이커머스 매출액 중에 20%는 장바구니 결제 금액이 200불 이상을 차지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는 옵션만을 제공하는 것만으로도 평균 10% 이상의 사업 매출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커머스로 해외 시장 진출은 생각만큼 어렵지 않습니다. 비자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87%의 셀러가 해외로 판매를 확정하는 것이 성장에 가장 큰 기회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비즈니스 크기와 상관없이 중소, 중견, 대기업 모두 비즈니스 확장에서 이커머스 판매로 확장하는 것이 큰 기회가 된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만약 국내 이커머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단순히 해외 배송 옵션만 추가하는 것만으로도 추가 사업 매출을 늘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거대한 시장에서 여러분의 잠재 고객, 즉 소비자는 무엇을 원할까요? 소비자들의 구매 습관은 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판매자는 소비자의 트렌드에 맞게 유연하면서 신속하게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유지하는 것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매하는 비중도 커지고 있습니다. 또한 US 달러 같은 국제 통화 대신에 자국 내 통화로 결제하려는 편의성을 매우 선호하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송에 대한 경향을 살펴보면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주문 후에 물품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을 결코 선호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매 전환율은 배송 옵션이 얼마나 있느냐에 따라서도 꽤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부터 이와 관련된 내용을 하나씩 풀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맥킨지에서 코로나로 셧다운 전후 미국, 영국 소비자의 온라인 쇼핑 경험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소를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전히 무료 배송이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지만은 셧다운 후에 빠른 배송과 쉬운 반품이 온라인 쇼핑에서 중요하다고 인식한 것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코로나 이후에 배송과 관련된 중요성에 대해 소비자들의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실제 이러한 소비자의 변화된 성향을 재빨리 캐치한 이커머스 판매업자들은 저희 DHL과 계약을 체결하여 소비자가 우려하는 문제가 없게끔 배송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을 사이트에 적극 상기시켰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사이트 이탈률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재구매율을 향상시켜 매출 총액을 늘리는 데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은 모바일 기기에 맞춰진 쇼핑 환경 구축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코로나 이전 조사에서는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매하는 경향이 다른 채널과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이후 조사에서는 45%가 모바일 기기를 통해 구매를 늘리겠다고 답한 반면에 50%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구매를 줄이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사이트 구축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자국어로 구성된 쇼핑 사이트와 자국 통화로 결제가 가능한 부분을 구매할 때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자국어로 구축되지 않은 사이트 구매 경향이 극도로 낮은 것을 실제 저희 DHL의 여러 고객들과 상담을 통해서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본이나 대만으로 시장 진출을 고려하신다면 영문 쇼핑몰 사이트만으로는 결코 성공하실 수 없으실 겁니다. 해외 이커머스 시장에 진출할 때 영어 이해의 현지 언어 그리고 현지 통화 결제 구축 시스템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포인트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께서 해외 이커머스 시장으로 진입을 결정하신다면 배송 옵션의 중요성도 절대 간과하셔서는 안 됩니다. 91%의 소비자들은 결제 전에 선택 가능한 배송 옵션을 찾아보고 58%는 배송 옵션 때문에 판매자를 선택한다고 합니다. 또한 30%의 소비자는 빠른 배송 옵션이 있는 판매자를 선택하고 50%는 제한된 배송 옵션으로 인해 구매를 그 사이트에서 하는 걸 포기한다고 합니다. 구매자의 긍정적인 배송 경험은 구매 사이트로의 재방문 확률을 2배 이상 높이며 이는 재구매율을 올리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배송 경험은 해당 배송사에 대한 불만보다 그 배송사를 선택한 판매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이커머스에서 배송은 소비자가 직접 닿을 수 있는 유일한 물리적인 형태로 소비자 구매 경험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해외 이커머스 판매는 배송까지 다 판매 영역에 포함된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이 해외 이커머스에서 기회를 확신한다면 어떤 부분을 사전에 점검을 해야 할까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한번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고 명확히 안내가 되어 있는지, 익스프레스 배송이 가능한지, 쉽게 반송이 가능한지, 다양한 언어와 결제 수단을 제공하고 있는지와 같은 것들을 미리 점검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DHL에서 제작한 웹사이트 헬스 체크리스트 10가지 항목에 최대한 가깝게 또는 10가지 항목 모두 예스가 될 수 있다면 그 사이트는 소비자에게 가장 최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영국의 매치스 패션이나 파페치 같은 사이트들이 이 10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사례라고 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사이트를 운영하고 계시거나 운영하시지 않더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벤치마킹 하려는 사이트가 있다면 다음과 같은 웹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비즈니스 확장의 기회가 있는지도 살펴보시길 제안드립니다. DHL은 글로벌 트래픽 분석 회사인 시밀러웹과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여서 DHL 고객들에게 웹사이트의 트래픽 분석과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실제 저희 DHL 코리아 고객의 사이트 분석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고객의 사이트 분석을 하자면 3개월에 112만 명, 굉장히 많은데요. 월 평균 37만 명의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잘 구축된 자체 독립몰의 경우 구매 전환율은 평균적으로 2%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서 구매 전환율이란 해당 사이트 전체 방문객 중에서 실제 결제까지 이루는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예상되는 월 평균 주문 건수가 7,460건 정도이며 만약 이 고객의 평균 쇼핑카트 금액이 $100이라면 이 고객은 연간 900만 달러, 원화로 110억 정도의 해외 매출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매출이 안 나온다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한번 점검을 해봐야겠죠. 예를 들어 이 사이트가 브라질 쪽에 따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 않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사이트 분석 결과 약 4.8%가 브라질에서 방문객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면은 죄송합니다. 만약에 이제 브라질 쪽에서 이제 4.8%가 트래픽 유입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 기회는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 판매 사이트에서 포르투갈어를 지원을 하고 있다면 또는 브라질로 해외 배송이 가능하다고 명시적으로 안내가 되어 있다면은 약 월 평균 18,000명의 방문객 중에 구매 전환율 2% 기준으로 연간 4,300건 이상의 주문을 받을 기회를 포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트래픽 분석은 비단 여러분이 운영하는 사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사이트 분석을 통해서도 전략을 세우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경쟁 사이트가 어떠한 키워드를 통해서 유입이 되고 있는지 또는 어떠한 SNS 채널을 통해 트래픽을 끌어오는지와 같은 분석이 된다면 자사모 운영이나 전략 수립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까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시장의 잠재성 그리고 소비자 경향, 트래픽 분석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럼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비자에서 발표한 10개의 글로벌 마켓 1000명의 경영진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이커머스 시장 진출 전에 가장 큰 장애물로서 1위가 배송 물류 관련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뒤이어서 해외 주문권 처리 그리고 통관이나 무역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해외 이커머스를 시작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배송과 물류는 가장 어려운 분야로 답변하였습니다. 많은 이커머스 셀러분들이 배송 관련된 사항을 가장 어렵게 생각을 하였는데 그럼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익스프레스 배송을 포함한 다양한 배송 옵션을 사이트나 상품 상세 페이지에 제공하시기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배송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주문 후 24시간 내에 운송장 번호가 제공되어지지 않을 때에 주문 취소되는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합니다. 소비자는 주문 후에 구매한 물품의 위치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많고 그 시작점은 운송장 번호를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안내해서 소비자가 조회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반품 규정을 명시하는 것 역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쉬운 반송은 잠재 고객의 사이트 유입과 구매 전환율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옷을 구매하려는데 사이즈가 맞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반송 정책을 살펴볼 때 이게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다면 소비자는 그 사이트를 관심 리스트에서 제외할 것입니다. 쉬운 반송 정책을 내세워 사이트 트래픽을 이탈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익스프레스 배송 옵션만을 넣는 것만으로도 해외 판매 매출을 10% 늘릴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은 더 빨리 받기 위해서 더 많은 배송비를 지불할 의사가 생각보다 많으며 특히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에 익스프레스 프리시핑을 마케팅으로 활용하면 쇼핑카트 밸류가 높아져서 전체 매출을 늘리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DHL과 같은 프리미엄 배송 브랜드 이미지의 회사를 판매 사이트 전면에 내세우시면 경쟁하는 타사 사이트 대비해서 더욱더 가파른 성장을 하실 수 있다는 것도 판매 전략에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모든 소비자가 빠른 배송만을 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다양한 배송 옵션을 전면에 내세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구매 전환율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구매 이후에 가장 많은 CS 문의 비중을 차지하는 배송 관련 문의를 줄이는 데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배송 옵션에 따른 예상 배송 소요일을 함께 기입하셔서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것도 고려하시길 바랍니다. 실제로 배송 옵션에 따른 구매 전환율 상관관계와 관련된 자료를 안내드립니다. 시밀러웹에서 미국 80개 온라인 쇼핑몰 분석 조사에 따르면 한 가지 배송 옵션만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1.9%의 구매 전환율을 보이는 반면에 3가지 이상의 배송 옵션을 넣을 경우 구매 전환율은 모두 4.5% 이상 올라갔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구매자는 내 물건의 위치에 대해 생각보다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 DHL 고객과 상담을 하다 보면은 판매 사이트에서 인입되는 CS콜의 절반 이상은 배송 조회 관련 문의였다고 하셨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구매 후에 24시간 내에 운송장 번호를 제공하는 것은 구매 후에 취소율을 낮추는 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를 통해서 구매자가 직접 배송 조회를 할 수 있도록 하시면은 CS콜을 줄여 직접적인 코스트 감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 제공 판매 사이트의 이미지로 그로 인한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에도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반품 처리는 단순화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66%의 소비자는 결제 전에 반품 규정을 확인합니다. 쉬운 반송 프로세스에 대해 명확히 사이트에 안내하는 것은 구매 전환율을 향상하는 것뿐만 아니라 로열티를 높여서 구매자의 재구매율을 높이는 데에도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크로스보더 이커머스에서 배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전 세계에서 소비자에게 배송 관련 가장 인지도가 높은 프리미엄 배송 브랜드인 DHL의 서비스 솔루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트 트래픽 분석 회사인 시밀러웹 조사에 따르면 코로나 셧다운 전후 시기인 2020년 2월에서 5월 전 세계 주요 이커머스 사이트에서 글로벌 운송 상위 5개 회사로 접속한 트래픽 분석 결과 DHL은 가장 높은 127%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전 세계 수많은 이커머스 사이트들이 DHL을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더 이용하고 의존하는 지표라 볼 수 있겠습니다. DHL은 다양한 배송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이커머스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여러분께 선보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6만 6천여 개의 서비스 포인트와 1만 7천여 개의 무인 락커, 그리고 2천여 곳의 접수대를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만약 판매 시점에 관세, 부가세 같은 현지 세금 포함한 금액으로 결제하는 시스템 구축이 어려우시다면 DHL의 ADC 서비스로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습니다. ADC는 구매자가 배송 전 선세금 납부 시스템을 통해서 빠른 납부 처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전 세계 주요 국가 대부분 적용 중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세금으로 인한 추가 지연을 방지할 수가 있고 신속한 배송을 가능하게 합니다. 아울러 판매 사이트에서 현재 세금 포함된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올-인 프라이싱이 가능한 DTP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 있고 머지않아서 판매 사이트에서 각 국가별 관세, 부가세 예상 금액까지 포함된 상품가 결제가 가능케 하는 API도 곧 출시할 예정입니다. 이커머스 배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물건을 받는 소비자의 경험, 즉 마지막 배송에서의 경험 가치로 물류업계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 구간, 즉 소비자에게 가는 마지막 구간을 물류 유통 용어로 라스트 마일이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라스트 마일에 차별화 포인트가 있는 운송사를 눈여겨보시길 바랍니다. DHL에서는 온 디맨드 딜리버리, 즉 ODD라는 라스트 마일 솔루션을 핵심 경쟁력 서비스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소비자에게 배송 전에 6가지 배송 옵션을 한국에서 픽업하는 시점에서부터 배송 전까지 SMS, 이메일로 구매자께 전송하고 있습니다. 무료 솔루션으로 현재 전 세계 166개 국가에서 구매자가 직접 배송 옵션 선택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배송 옵션은 구매자의 배송 경험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전에 언급했듯이 배송까지 완벽하게 마무리되어야 여러분이 운영하는 또는 운영하실 사이트에 대한 구매자의 긍정적인 경험, 리뷰를 가져와서 궁극적으로 재구매율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DHL로 발송된 주요 국가별 ODD 선택 비중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미국, 호주, 캐나다의 경우 수령 확인 서명 릴리스, 즉 문 앞에 두시기 바랍니다와 같은 위임 배송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배송 일정 변경을 요구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영국은 배송 일정 변경과 수령 확인 서명 릴리스를 비슷한 수준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여러분들이 해당 국가 이커머스 시장 진입할 때에 구매자의 배송 패턴을 알고 배송 전략을 세우는 데에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결제하는 시점에서 배송 옵션을 국가별 특성에 맞게 선택하게 하신다면 배송 만족도를 향상시켜 사이트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ODD 솔루션은 수취인의 배송 경험을 개선하고 수취인이 직접 구매 과정에 능동적으로 개입하는 일환으로 배송으로 인한 클레임을 줄이는 데에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DHL은 수취인이 따로 등록하지 않고 한국에서 픽업하는 시점에 운송장에 기입된 휴대폰, 이메일로 자동 전송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구매자가 일일이 등록할 불편함 없이 원하는 배송 옵션을 선택하게 해서 배송 만족도를 높이는 데에 크게 도움을 드린다고 자부합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관련 내용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이커머스 시장이 그 어느 때보다 역동적이었습니다. 많은 여객기 운항 중단으로 인해 물류의 경우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였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판매자들 중에서 일반 우편 서비스와 같은 스탠다드 shipping 서비스를 사용하신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매우 어려운 시기였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가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고 기다려주는 것을 보기에는 시장 경쟁은 매우 치열하고 냉혹합니다. 소비자는 언제나 구매가 가능해야 하며 주문 처리가 즉시 이루어져야 하고
안정적인 배송 서비스와 코로나 이전과 다름없는 배송 기간에 대해서 여전히 높은 기준으로 판매자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저희는 이와 같은 코로나 배송 체크리스트를 여러분이 운영 또는 운영하실 사이트에 반영하시기를 권장합니다. 사이트에 방문하는 잠재 고객과의 소통이 지금과 같은 코로나 시대에 특히나 더 중요합니다. 이를 잘 반영하고 운영하는 판매자의 경우에는 경쟁력을 이미 갖춰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이 투명하게 글로벌 소비자 대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사이트에 부각하시길 바랍니다. 꾸준히 고객과 소통하고 있다면 이는 곧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고 궁극적으로 매출 증가로 나타날 것입니다. DHL은 코로나 시대에도 여전히 전과 다름없는 최상의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제특송시장 점유율 1위 회사로서 책임을 다하여 고객의 비즈니스 확장에 기여를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커머스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맞추어서 저희 DHL 역시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 그리고 맞춤형 솔루션과 컨설팅을 고객께 선보이고 있습니다. 제 세션 이후에 DHL IT 팀장이 이커머스 플랫폼에 맞는 DHL shipping 솔루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것인데 이건 역시 이커머스 고객의 니즈에 맞추어 선보이는 이전에 없는 IT 솔루션입니다. 크로스버더 이커머스 마켓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께 커다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구매 습관을 캐치하셔야 하며 특히나 코로나 시대 이후 대비해서 소비자의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DHL과 같은 프리미엄 브랜드 배송 옵션을 제공하신다면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 CS콜 감소, 익스프레스 프리시핑과 같은 전략으로 매출 향상 같은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이 가능하고 비즈니스 성장에 직접적인 도모를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DHL은 단순한 배송 파트너로서 여러분께 다가서는 것 이상으로 고객님의 비즈니스 확장에 기여를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기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 세션은 처음 저희가 웨비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내년 역시 웨비나 시리즈를 기획을 하고 있는데 이후에는 보다 세부적인 내용이나 분야 중심으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마존에 관심이 많다면 아마존 국가별 FBA나 FBM 배송을 DHL 사례를 바탕으로 안내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내년에 유럽에서 많은 세관 변화가 있습니다. 면세 규진이 철폐가 될 것이고 통관 시스템이 변경이 되고 브렉시트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저희가 세션을 마련할 수 있고 또한 B2B 이커머스 관련돼서도 인사이트를 저희가 제공을 해드릴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DHL과 함께 하신다면 다양한 컨설팅과 경험을 통해서 함께 비즈니스 확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걸로 저의 세션은 마무리 짓도록 하고 다음 세션은 DHL IT 김진수 팀장님께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